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넘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어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구,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의 정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 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 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 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